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헌재 주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재 인근을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진공 상태화를 완료했고 혹시 모를 불상사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짚어볼 텐데요. 박영찬 국민의힘 영등포 당협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11시에 선고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야 분위기, 또 정치권의 긴장감도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분위기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 여야에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서로를 향해서는 선고 결과에 승복을 하라 이런 요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 경우도 오늘 승복 선언해라 민주당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라고 맞받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글쎄요, 여야 모두 지금 속 시원하게 흔쾌하게 이제 승복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결국 정치권에서 바라볼 때 승복 메시지가 결국 현실적으로 항복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다, 인식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 걱정 때문에 이렇게 승복 메시지를 흔쾌하게 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초 3월 12일 날 채널 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가지고 승복을 안 하면 어떡하겠느냐. 승복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지금 다시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어제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의 변화는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나오기 어렵다는 그러한 인식의 바탕을 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승복 메시지가 항복 메시지로 비춰져서 헌법재판소가 승복 메시지를 내는 측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지지자들에게 너무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승복 메시지가 항복 메시지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는 그런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승복 메시지를 흔쾌하게 내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게 스포츠 경기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싱 선수들이 경기를 끝내고 나서 판정을 기다리고 이것을 승복하겠다 다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탄핵 심판은 심판대 한 명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회라든지 야당이 심판대 같이 올라가 있다는 착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통령 한 명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일례로 보면 예전에 했던 탄핵 심판의 결과를 보면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얼마 전에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사실 딱히 위법이나 위헌 이런 것들이 지적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헌재가 뭐라고 판시를 했냐면 국회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위헌 위법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그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저는 그럴 거라고 전혀 보지 않지만 만약에 탄핵 심판이 기각된다고 해도 그 기각이 국회 패배를 의미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의 진퇴 여부는 결정이 되는 거고 그 결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승복이란 말도 상당히 무의미하다라고 보고 특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복을 요구하는 것도 사치스럽다고 보는 것이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 이미 지난 1월 23일에 포고령 결정과 검토에 대한 부분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자백이죠. 심지어 김용현 전 장관을 향해서 자기가 웃으면서 그때 전공의 처단 이거 왜 넣었냐라는 그런 말을 했었다라는 말도 했는데 이미 포고령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들이 위헌 위법이고 이것에 따라서 국회에 대한 침투 작전 이런 것들도 다 공경이 펼쳐졌기 때문에 여기서 파면 사유는 이미 성립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때 굉장히 여유로웠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파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복하지 않을 사람이었다면 지금까지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굳이 승복을 요구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국회 탄핵 소추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승복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 승복 여부를 얘기를 해버리면 헌법재판관들이 일부 내지는 상당수가 기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따지는 것도 헌법재판관에 대한 결례라고 봐요.
네, 국민들이 다 보고 확인하고 아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확인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기각을 한 명이라도 할 수 있을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굳이 그런 얘기를 뭐 승복 어쩌고 하는 것도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결례다. 그렇게 보고 저는 지금 정치권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메시지란 승복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야가 지금 승복 메시지로 다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어제까지도 별도의 메시지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하루 전인 오늘에는 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특별한 예. 구체적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침묵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상황은 선거 직전까지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웬고하니 지금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 측에서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심리나 변론 과정이 무척 부실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공정했다라는 그러한 정서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지금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니와 반대로 또 뭐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낼 경우 잘못된 메시지 의미로 전달될 가능성도 있고 또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 그 같은 승복 메시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복 메시지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차분하게 침묵으로 일관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그 내일 선거를 앞두고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거냐 이걸 생각해 보면 판단이 쉬울 거라고 보이는데 헌재 판단의 어떤 존중이랄까 승복 이런 의사를 내비칠 생각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을 받아왔던 그 태도와 내용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메시지가 가능한 것은 지지층 결집용 메시지가 될 텐데 이것도 잘못 내게 되면은 사실 나쁜 해석들이 따라 붙게 됩니다. 뭐 폭력에 대한 지향 이런 것들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해석이 또 따라붙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다 보면은 또 탄핵 재판에서 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구나 이런 뉘앙스도 풍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어떤 메시지를 내더라도 윤 대통령한테 부담이기 때문에 낼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나아가서는 조금 예단일 수 있는데 내일 탄핵 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은 하나의 큰 고비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고비.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본인이 파면될 걸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고령에 대해서도 다 자백을 하다시피 했던 그런 것들도 다 보이는데 남아있는 산이 더 큽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뭐 대법원까지 가게 될 텐데 내란죄 형사소송 이것이 더 훨씬 큰 것이고 또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된 이후에 사실 여권 내에서 지지층은 또 결집을 했기 때문에 뭐 조기 대선이랄까 이쪽에서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또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큰 고비가 아닐 거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남아있는 시간 내에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김수민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국민적 대응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 부분이 무척 중요하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헌재의 시간, 헌법재판소의 시간을 지나서 국민의 시간이다. 이 얘기인즉 이제 모든 관심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거리로 간다. 즉 국민적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무척 중요하다. 이게 갈등과 혼란을 넘어서 충돌과 폭력까지 조장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사실상 물리적인 내전에 들어가는 정말 불행한 일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러한 점을 우려한 것이죠. 따라서 이런 국민적 시간을 차분하게 그리고 정말 원만하게 넘기려면 정치권의 대응이 무척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폭력을 조장하는 시위와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을 정말 조심하고 자제해야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제와 그제 잇따라서 민주당에서 자극성 그리고 막말을 넘어선 저주에 가까운 발언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홍근 의원이 헌재가 불이한 선고를 내릴 경우 불복하고 저항할 것이다. 이건 정말 원내대표까지 하신 정치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절대 이 같은 발언은 우리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이 기각하면 제2의 이완용이 될 것이다. 또 기각 재판관은 자자손손 한국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이건 막말을 넘어서서 협박성, 공갈성 발언, 또 나아가서 저주에 가까운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흥분시키게 하고 또 그래서 국민들이 거리에서 폭력을 일삼는 그러한 지금 기폭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치권이 다른 건 몰라도 말을 조심하고 말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치권의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도 뭐 안국역 인근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요.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거나 제스처를 취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그리고 탄핵을 인용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헌법재판관 누구누구가 기각 의견이다 라더라라는 소문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제가 하나 잘못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아무 근거 없이 뭐 5대3이다, 4대4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꺾지는 못하고 휘말려 들어갔다. 헌법재판관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을사오적처럼 남지 말라라고 원내대표가 발언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판단을,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그렇게 명예를 좀 이렇게 어지럽힐 필요가 있을까? 네, 저는 재판관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보고 만약에 기각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판결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비난을 해도 상관은 없는 일이다. 그 점에서 저는 헌재에 대해서는 이미 또 헌재가 만약에 계속해서 재판이 지연되고 이러면은 좀 답답한 국민들이 늘고 좀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이런 메시지는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이미 지난 화요일에 이 선고 기일을 공지를 했고 지금 사실상 판결도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굳이 헌재를 압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에 좀 진정을 촉구를 하고 그리고 야 5당에서 이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예, 앞으로 형사소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파면 정도가 아니라 엄벌까지 이어질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는 형법상의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촉구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헌재에서는 내일 어떤 이제 최종 판단을 하게 될지가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두 분께서는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두 분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팩트에 기반한 분석은 지금 거의 없는 실정이다. 거의 루머성, 희망 섞인, 기대 섞인 분석과 전망만 난무하고 있다. 지금 김수민 소장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헌법재판소 안에서 철통 보안이 유지가 되고 있고 심지어 헌법재판소 안에 있는 헌법연구관들조차도 지금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언론사 기자 출신이지만 다각도로 취재를 해보았지만 뚜렷한 팩트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저 역시 기대 섞인 전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제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4대4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웬고하니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 세 분은 여러 가지 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보수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결정,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지금 주목이 되는 인물이 이 김형두 재판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김형두 재판관에 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법조계에서 이 김형두 재판관을 어떻게 보는가? 자기 의견, 자기 소신을 고집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두루 듣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정치적 감각을 갖추고 헌재 판결이 미칠 파장도 고려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정치적,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 안팎을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40%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 심판, 파면시킨다? 아마 김영두 재판관 입장에선 상당히 고민을 할 것이다. 거기다가 김영두 재판관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선고 때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김영두 재판관이 결국에는 기각 내지 각하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결과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유출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른 사안이고 중대성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숭아 껍질을 먹는 사람은 수박 껍질도 먹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보고 저는 8대0 전원 일치의 인용을 의심하지 않는데요. 국민들이 다 봤고 포고령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군경에 명령을 했습니다. 국회 활동을 금지하라. 이 자체가 사실 이 파면을 넘어서서 내란죄 형사법정에서 어떻게 결과가 처리될지까지도 다 보여주는 결정적인 고백이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각하될 만큼의 절차적 하자가 있느냐 했을 때 이것도 전제가 잘못된 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각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형법상 내란죄를 국회 소추인단이 철회한 부분 이거를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철회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판단을 하지 이걸 각하시키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하론의 근거도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사건 내용을 갖고 인용 기각을 판단하게 될 텐데 이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 이유는 아마도 수사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또 변론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견줘보고 대립되는 것은 어느 쪽이 사실인가 또 사실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보류한다 이런 것들을 꼼꼼히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수사 기록이 전면적으로 좀 참고 자료로 쓰였다면 결정문 내용이 길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탄핵 재판이기는 했지만 형사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어느 정도 예고하는 수준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나마 좀 절차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헌재가 다른 기관에 수사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느냐, 요구할 수 있는데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중인 재판의 사건의 기록은 요구할 수 없다라고 헌소법에 나와 있거든요. 물론 헌재에서는 관례와 심판 규칙을 통해서 그런 기록 자료들을 받아왔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이것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나마 절차적 쟁점이 있다면 이 부분이었을 건데 근데 여기도 사실 저는 수사 기록을 전면적으로 증거해서 배제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자백한 부분이라든지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다툼의 여지 없는 사실만으로도 파면을 인용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8대0 인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제 보궐선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당이 한 곳, 민주당이 세 곳, 혁신당 한 곳, 부산교육감 선거 진보교육감이 선출이 됐거든요. 어제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국민의힘은 참패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선전했지만 조국 혁신당에게 한 방 먹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성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세 곳을 잃었다. 서울 구로, 그리고 충남 아산인가요? 그리고 경남 거제. 예. 이 세 곳의 시장을, 구청장을 잃어버렸다는 대목이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고요. 민주당도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게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 담양에서 조국 혁신당에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 호남 지역에서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찌됐든 저희 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결과이다. 특히 부산시 교육감에서 우리 보수 진영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고 진보 진영의 후보가 당선됐다. 이 대목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민심과 연관지어서도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네, 일례로 거제시장 선거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도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우세하다 이런 것들이 명확히 드러난 선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북 김천시장 선거도 좀 눈여겨본 것이 국민의힘이 당선은 됐지만 50%를 간 넘었거든요. 무소속 후보가 강한 후보가 나왔고 사실 그 후보가 국민의힘하고 성향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이렇게 중앙 정치에서 큰 경량이 있는 시기에는 재보선에서는 지역 내의 사정보다는 어떤 중앙 정치에 보내는 메시지 이런 차원에서 표가 쏠리는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도 국민의힘 당선인이 50%를 간 넘은 것은 탄핵 반대 여론도 그렇게 결집력이 강한 것은 아니다. 경북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어쨌든 보수
후보가 유리할 수 있는 지형에서도 김석준 전 교육감이 또 현 교육감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반 득표를 하면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 정당 공천은 없는 교육감 선거인데 보수 계열 후보들이 지나치게 뭐 단일화 과정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이념이라든지 당파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들을 전국 각지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충분히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교육계의 진보 강세 현상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